지금 우리 교수님이 또 새로운 제가 이 제목만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일을 또 하나 치신 것 같아요. 패셔놀로지 협동조합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지금 조합장을 맡고 계십니다. 만드신 거군요. 예, 이 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패셔놀로지 협동조합인데 왜 앞에 패셔놀로지가 왜 붙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패셔놀로지는 어떤 것이냐면 패션과 테크놀로지 합쳐서 패셔놀로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패셔놀로지는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패셔놀로지라고 하는 얼라이언스를 만든 것은 지금 한 9년 전인 것 같아요. 9년 전에? 예, 한 9년 전에 패셔놀로지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패션과 테크놀로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랑 만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어떤 조직이냐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개모임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모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년 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쭉 오다가 좀 조직적으로 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게 퇴출됐었죠. 조주타운에서 했던 그 사진 찍어서 신체 사이즈 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말씀하셨지만 가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에서는 맞춤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제일 끝에 가 있는 것은 패션은 맞춤입니다. 근데 맞춤인데 조조타운에 조조슈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조조슈트가 작년에 그걸 문을 닫아요. 그 조조슈트를 그냥 나눠주고 조조슈트를 입고 카메라를 놓고 12방향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이제 그 제 사이즈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3D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아주 그 조조타운에서는 자기네 회사의 핵심을 걸고 했었죠. 그래서 뭐 거기 주가도 엄청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반품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조조타운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반품을 받더니 이런 건 반품 당연히 해줘야 되지. 근데 이런 건 왜 반품이지라고 했을 때 사이즈가 안 맞아서요. 그래서 이제 조조타운에서 그 핵심적으로 그 조조슈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그냥 공짜로 다 나눠줬어요. 그거 있고 데이터에서 하자. 조조타운 몇 가지 있었겠죠. 데이터 모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게요. 왜 실패했을까? 이론적으로는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여자들이 사이즈에 민감하고. 그런데 실패했어요. 선생님 그거 입고 사진 찍으라고 찍겠어요. 응? 사진이요? 그 쫄쫄이 완전히 딱 달라붙고 그거 앞에 놓고 찍으라고 찍겠냐고. 12방향. 남자들은 그냥 찍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거 찍어가지고 그 데이터가 절로 간다고 하면 교회도 아니고 절로 간다고 하면 네? 이거 무슨 포인트인데? 나 심각했는데? 교회 아니고 절이니까. 네,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변리사 아나운서라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못 들었어 진짜. 언제까지 못 들었다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못 듣기만 해 아주. 그게 이제 실패를 해서 어떤 영감을 좀 그래서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비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그거 개인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일반적으로 티셔츠도 맞춰주고 뭐 이런 것들 테크니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닫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체촌 데이터, 그러니까 몸을 재는 걸 체촌이라고 하는데 체촌 데이터는 좀 구하고 싶다.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매일 이 체촌을 재는 데가 어디 있지라고 했더니 동대문 옆에 있는 동대문 아니죠? 종로구니까 종로 5, 6가 쪽에 가면 그 우리가 정장을 마치잖아요. 예. 마침복을 하는 그 공장들이 한 4, 50개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1000여 명이 넘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간 그 맞춤 정장, 봉제 공장이죠.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한 45%에서 50% 정도를 거기서 그 아주 그 작은 데서 만들어내는 그런 데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이랑 그러면 좀 우리는 이제 연구 쪽이 필요한 거고 그쪽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하나하나 패턴을 떠서 재단을 해서
소잉해가지고 나가는데 그쪽이 이제 그 자동 재단이라든지 MTM이라고 하는데 Made to Measure라고 그 자동 그러니까 숫자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패턴이 떠지는 이런 것들에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 재단기 연결을 시키면 그게 자동으로 잘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꼬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좀 더 연구해 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같이 모여서 연구해 보죠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 그 소프트웨어 쪽 하시는 분들, 패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장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한 20여 회사, 20여 그 CEO들이 만나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했었던 것은 Made to Measure, 그러니까 패턴을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거기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예. 사이즈 숫자만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CAD라고 하면 스타일 CAD도 있고 육각 CAD도 있고 대기 CAD가 많은데 네. 그 안에서 Made to Measure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있기는 한데 그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그래요.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건가요?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그 회원분들 중에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명장님이 계신데 명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그 Made to Measure의 그 프로그램을 거의 완전히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PIS에서도 그걸 시연해주고 그래서 바로 사이즈를 재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커팅을 바로 해줘가지고 입력을 해서 주는 그런 이벤트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디에 자동 재단기 연결은 돼요. 근데 자동 재단기가 비싸. 1억이 훨씬 넘어서. 재단기 하나에. 네. 자동 재단기 하나 1억 훨씬 넘어서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동 재단기 개발을 좀 해볼까 해서 지금 기계 쪽 금속 쪽에 있는 분들도 만나보고 있고 한 2차례 한 미팅을 해봤는데 예. 긍정적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기업이라고 저희가 종로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따서 종로구에 계신 어르신들 약 한 9분씩 매년 9분씩 선정을 해서 9분씩. 네. 예. 그 공짜로 예. 정장을 맞춰드리는 드레셔스까지 해서 그런 행사를 지금 해오고 있어요. 물론 종로구청에서 70% 돈을 주시고 저희가 30% 돈을 대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작년부터 했죠. 그래서 올해 2회가 지나갔으니까. 종로구 마을 사업으로 예. 시작을 하셨군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합을 만드신 거고. 네, 종로 마을 사업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 그 앞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맞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맞춤 정장뿐만 아니라 티셔츠 뭐 하다못해 뭐 원피스 이런 것들도 맞춤을 가야 되는데 그 맞춤 가기 전에 그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맞춤 정장에서 그냥 사이즈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이 어깨가 가장 중요한데 쉐이프가 어깨가 앞으로 굽었느냐 제껴졌느냐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패턴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기성복은 그냥 가서 입는데 그게 기성복인 거예요. 근데 맞춤복은 뭐냐면 진짜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내가 똥병은 많이 나왔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 그 기능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 Made to Measure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성복에 다 몸을 맞추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가지각색 여기 모여 있는 지금 5명도 체형이 다 다르고 키가 다 다른데 이게 기성복에 95, 100, 105, 110 뭐 요 사이즈에 다 맞추니까 말씀하신 이런 그 맞춤이 뭐 정장뿐만 아니라 티셔츠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참 안 된단 말이죠.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 그럴 것 같은데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엄마가 만들어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그죠? 그래서 진짜 한 땀 한 땀 손바느질 해가지고 그걸 삭바느질이라고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정장 맞춤이 있었죠. 왜? 옷이 없었으니까. 근데 정장 맞추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 왜? 그 정도로 내가 멋내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 그냥 내가 정장을 입었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그게 이제 기성복으로 넘어갔고 이제 매니아들만 지금 정장을 맞춰 입죠. 근데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기성복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귀찮아. 내가 정장을 맞추러 가려면 3번은 움직여야 돼요.
일단 테일러샵에 가가지고 최천 사이즈를 재면서 디자인 상담하면서 그다음에 그 원단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케이 자 가봉하러 오세요. 옷이 얼만큼 져주고 난 다음에 가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세 번째 이제 다 나왔으니까 입어보세요. 세 번째 또 가야 된다고. 옷을 하나 사러 옷을 하나 하러 세 번씩 간다 하면 선생님들 가시겠어요. 맞아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 요즘에는 온라인 뭐 핸드폰으로 띡띡해서 수트 몇 벌 사는데 그게 참 불편함이 있긴 한데 사실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울, 강남 뭐 이런 압구정 일대에 보면 테일러 샵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 어느 순간 좀 사라졌어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테일러샵이 그 계산하는 것에다 다 다른데 한 1,500에서 한 3,000개 정도 있다라고 그 레인지가 그만큼 나와요. 지금 못해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2,000개가 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로 어디로 가 있냐면 이제 그 스즈메,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주로 남자들은 최소한 남자들은 결혼할 때 한 번은 무조건 맞춰요. 그 시장이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 이제 강남 신사들, 강남에서 뭐 이렇게 그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정장 맞춰 입는 분들은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맞춤 정장만을 위해서 패셔널로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펼쳐진 메타버스 안에서 그 캐릭터들 아니면 아바타들 이런 것까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주고 그것이 안에서 먼저 움직이고 바깥으로 나올 때 자연스럽게 맞춤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구현을 하기 위한 지금 연구는 들어가 있고요. 되게 재미있는 것들 많이 하죠. 좀 재수없긴 해요, 그죠?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아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종로구 마을 사업으로 어르신 9분들에게 무료로 이제 맞춤 정장을 해주시는 것과 요걸 이제 교수님 생각으로는 볼륨을 더 키우실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서울시랑 한번 그 관련해서 이 사업을 서울시로 확대를 해서 서울시에 계신 어르신들을 갖다가 좀 뭐라고 할까 사회에 좀 봉사도 하고 그러신 분들 대상으로 좀 꾸준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무료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그 어르신들이 물심양면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또 그런 것들인 것도 같고 그래서 그쪽 사업은 계속 끌고 나가고 싶고요. 다른 사업이 또 하나 있죠. 저희가 이제 그건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이고 다른 사업으로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특히 이제 테일러는 이건 어떤 뭐라고 할까 매니아층이 테일러를 하세요. 그게 돈 벌고 싶어서 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옷에 미치거나 이런 분들이 테일러를 하고 배우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다시 뭐 넉넉한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테일러샵을 하고 싶은데 풀필먼트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셔널 협동조합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런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구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테일러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이거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패셔널로지 협동조합에 연락을 주시면 거의 무료로 창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일단 테일러 샵을 하려고 하면 테일러 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싸지. 네, 테일러 샵이 비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정장 맞춤을 하러 안 가는 이유가 귀찮은 거잖아요. 패셔널 협동조합에서는 저희가 버스를 하나 큰 걸 샀어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다가 테일러 샵을 꾸몄어요. 그래서 그 차가 만약에 난 정장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테일러 샵을 아니요 거기 계세요.
우리가 차가 글로 갈게요. 찾아가는 서비스. 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로 해서 이제 뭐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교회 이제 앞에 그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요일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못 오니까 야 버스 네가 와.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한 30여 분 같이 맞춰서 드린 것도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아버님이 경기도에 사세요. 근데 아버님 그 정장을 맞춰드리고 싶은데 거동이 좀 저희가 갈게요. 해가지고 또 차가 가서 거기 채촌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또 다른 분은 우리 남편이 좀 기가 좀 이렇게 좀 그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로 우리 그 남편 회사에 가가지고 남편 그 옷 좀 한번 맞춰주세요. 그래도 그 이벤트도 했었고 이렇게 되게 재밌는 이벤트를 했었죠. 그런 차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그 패셔널 협동조합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정도가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거고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테일러를 꿈꾸시는 분들이 웬만큼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패셔널로지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은 그 컴퓨터로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소비자가 찾는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 차를 그냥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려드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채촌해가지고 오시면 그다음 채촌값만 제대로 채점해서 오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 풀필먼트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저희 회원들이 공장을 하고 있고 저희 회원들이 원단을 가지고 있고 저희 회원들이 브레셔스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풀필먼트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공유 서비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서비스 거창하게 무슨 공유 서비스까지 그럴까요? 그럼 그냥 공유 서비스를 하죠. 그 차를 계속해서 한 달 내내 쓰는 건 아니고 그렇죠. 여러 오다가 있을 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저요 그러면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확보하면 찾아가고 그 만약에 이제 그 테일러 카라고 한다면 테일러 카를 이제 사용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뭐 조합에 저희가 조합에는 가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원으로 그래서 전 이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의지만 있으면 조합에 가입 안 해도 차는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쓰는 기름값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 기름까지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넣어줘야지 뭐. 도둑놈이죠. 넣어줘야지 뭐. 넣어줘야지 뭐. 얼마나 없으면 그걸 넣어달라야겠어요. 인터넷에선 점포가 없이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은 점포비가 고정비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큽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뭐 고객만 확보가 되면 그렇다고 자기가 차를 또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좀 그런 개념이네.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해보고 싶다고 하면 너는 인터넷에서 창업을 해. 그럼 거기서 마케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 좋아하지 찾아오는 것보다. 그렇다고 하면 특히 이제 어떤 거냐 30, 40대 분들 그러면 가면 그리고 차를 이용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내가 한 달 내내 차를 써야 되겠다. 그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돈을 벌었으니 네가 차를 사든지 매장을 내든지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앞에까지는 그 앞단까지는 충분히 패셔널로지 협동조합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그 차는 일반 버스랑은 좀 다르겠죠?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르노 밴인데요. 르노 밴인데 하나 좀 단점이 뭐냐면 저희가 그 현대랑 르노가 두 개가 있는데 현대가 되게 비싸요. 2배 이상 비싸. 그런데 르노가 단점이 뭐냐면 이게 스틱이에요. 일종 면허가 있어야 되고 스틱이야. 그런 단점은 있는데. 기사님을 붙여주진 않고 본인이 이제 그 기사님을 붙여주면 기사님이 훨씬 더 비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정도 그 에너지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일종. 제 생각에는 버스보다는 물론 뭐 이게 제 순수한 제 개인적인 의견 버스보다는 오히려 그냥 오피스를 찾아오게끔 물론 아까 찾아가는 편리함과 찾아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가는 버스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버스라는 그 공간에서 느끼는 그 어떤 그런 것보다 어떤 오피스에 있어서 텔러샵 가서 이렇게 받는 그 서비스 그게 오히려 더 근데 오기가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면 더 좋죠. 아니요 저기 이제 저도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리사님은 그렇게 우아하게 하시고 그걸 저쪽을 이렇게 그런 것보다
좀 액티비티한 거 더 좋아하시는 분은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 변리사님이 조용하게 태클 거는 건지 몰랐어. 약간 택한 거. 아, 불편하시면 내보낼까요? 알아서 나가겠죠. 아니, 근데,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고 그러냐?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저 말씀도 변리사님 말씀도 뭐 틀린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격대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거죠. 변리사님 말씀하신 게 옳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품 같은 거 사면 인터넷으로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사잖아요. 왜 사? 야 똑바로 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과시하고 그런 분들은 거기 가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하고 못하는데. 근데 거기엔 임대료와 서비스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인건비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서비스보다는 한 20% 이상은 다 싸. 오프라인 샵보다요? 예. 생각보다 덜 싼데요. 아니요. 생각보다 덜 싼 게 아니라 그들이 낮춘 가격에서 더 그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찰제가 아니라 이 서비스를 조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테일러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제 테일러 샵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조합해서 가격을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조합에서 홈페이지에 가면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침 정장은 크게 두 가지가 크게 들어가는데 하나는 공임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단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수입해오는 원단이 있고 그래서 수입 이태리나 영국에서 수입되어 있는 원단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70만 원대가 돼야 되고 네. 국내에서 하는 것은 30만 원대부터. 아무튼 뭐 그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맞춤의 시대는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분명 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역할을 조합해서 하고자 하신 것 같은데 예. 이 서비스를 어떻게 좀 더 고도화시키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테일러 분들 하고 싶은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몇 분이 좀 계신다고 하면 무료로 좀 강의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공유 플랫폼이 있고 공공의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참여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가 그 플랫폼을 돌려서 조합에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일단 정말 저는 테일러가 정말 하고 싶은데요. 미치게 하고 싶어요. 옷만 오시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훌필멀티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마케팅까지는 우리가 못 해주지 않아요. 마케팅은 네가 해. 나머지 부분, 이 뒤에 후방 봐주는 것들은 우리가 전부. 명장님까지도 어시스턴트로 모실 수 있어. 이 정도로까지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20대나 30대 테일러를 꿈꾸는 이 분들 중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창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이제 큰 부분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준다라는 이제 차원이니까 아무튼 뭐 지금 말씀하신 이 테일러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민국 1호 명장 이정구 명장님이 계세요. 정장 명장님이시고 이정구 명장님이시고 여기 인터컨티넨탈 네. 삼성도 인터컨티넨탈에 매장을 가지고 계신 지 한 30년 정도, 20년인가 30년 정도 되셨으니까 오픈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으니까.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와. 그분이 어시스턴트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동대문에서 로미오라고 하면 아주 웬만한 아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라고 하면 테일러 분들은 거기가 이제 정장 맞춤 공장이거든요. 로미오. 로미오의 이철국 대표님 그분이 그쪽으로 하신 지가 거의 한 40년이 넘었고 이런 분들이 전부 백에서 어시스턴트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이 직업으로 하는 분 말고 그냥 뭐 취미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좀 더 배우고 오세요. 그거까지는 안 되고. 아니 사실은 이게 채촌하는 것만 제대로 배우시면 안 돼요. 근데 채촌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촌을 하려고 하면 일단 가운데 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각도기도 돼야 되고 어깨 처짐에 대한 각도기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평
수평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잘못 재면 옷 다 망치거든요. 예, 예. 그 그런 채촌이라고 하죠. 예, 몸체자에서 촌 체형을 아. 재는 거. 죄송합니다. 예. 부식해서. 아니 아까 예, 뭐 얘기했는데 괜찮습니다. 안 아직 안 나가셨네요. 예. 안 나가. 조금만 참으세요. 끝날 때 다 됐으니까요. 예. 언제 나가시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지금 이제 그 학생들한테 지금 뭐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 패션 창업을 꿈꾸는 분들 뭐 테일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특히나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소자본 패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를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창업 관련해 가지고 같이 가르치고 그런 게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창업을 어디서 하라고 하냐면 메타버스에서 하라고 합니다. 제페토에서 툴을 배워서 제페토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 제페토에서 그 메타버스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꾸준히 올라오는 것이 디자이너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2분 50초라고 해서 1분만 쓴다고 하면 다 거두절미하고 예. 예, 메타버스에서 창업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하나만 같아요. 덧붙여 주세요. 네? 왜 메타버스인지. 왜? 디자이너 브랜드 창업을 해서 사실은 98% 이상이 망하십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다음에 피리까지 부려야 되는데 그 정도 역량이 안 돼요. 디자이너들은 사실 디자인을 하는 거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로스나고 정성 로스나고 그래서 많이 망하시는데 그런 정성을 갖다가 오직 디자인 쪽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서도 벌써 1억이 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뭐 정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4, 5년이 지나고 난다고 하면 훨씬 그쪽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하면 4, 5년이 지나고 나면 그쪽에 있는 브랜드 메타버스에 있는 디자이너가 네. 그 스타일란다에 김 사장님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징어 게임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 있죠?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네. 물론 이 사람이 쓴 거 사람이 하는데 그 앞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엘사라고 하는 그 드레스가 만화 영화에서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어나더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거야? 가치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푸어하지만 거기서 돌아다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열악하긴 하지만 2, 3년 안에 여기 뭐 나와셨을 거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클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네. 메타버스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그 그레이딩해서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돼요. 그러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이제 변리사님이랑도 조금 그 방송하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디자인 지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제페토에서도 일단 디자인을 올리면 한 2주 정도 뭘 돌리냐면 이게 카피냐 아니냐를 돌려요. 그거 외에도 뭐든지 브랜드에서 메타버스나 이런 데에서 NFT, 난 펀저블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을 등록을 해버리면 아주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아니 근데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이 패셔놀로지 협동조합에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구글에서 패셔놀로지 협동조합을 치시면 됩니다. 네이버 안 되고요. 네이버 조금 저희가 월드와이드리로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풀었습니다. 거기 이제 검색하면 컨택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끊으라 그래서 참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예. 캐드 탱크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캐드 탱크. 예. 네. 지금 많은 옷들이 캐드화돼 있잖아요. 네. 그것을 탱크 아카이빙을 시켜놔서 스타일별로 쭉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근데 웬만한 것들은 왜 못 썼냐면 여태까지 왜 못 썼냐면 이게 공장 갔을 때 이게 잘 안 돼요. 저희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그 캐드 선생님들도 많으셔서 다 주놓고 난 다음에 이걸 오픈하겠다. 공짜로 받아와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다른 것과 특징이 뭐냐면 이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패턴은 필요하다면 공장까지 이걸 꾸몄던 공장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예. 물론 그걸 그대로 못하겠지만 변형을 하겠지만 그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완전히 되면 꾸역꾸역 찾아오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나오십시오.